오늘 여러 어르신 내외 친지 그리고 귀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한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세계인으로 살다가 정말 불꽃처럼 살다가 불꽃처럼 가신 영원한 인류의 스승 문선명 선생이 어떤 분이었던가 하는 것을 감히 제가 어떻게 그 어른을 설명하고 묘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까운 총재님의 보좌관이 되어서 지난 20년간을 그 기반 위에 세계를 섭리하시는 어르신의 심부름을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타이틀의 제목이 문선명 선생 그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라고 하는 문선명 선생님의 자서전에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나는 평생 세상의 낮고 구석진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원시림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나무를 베어 학교를 짓고 고기를 잡아 배고픈 아이들을 먹였습니다. 모기에 온몸이 느끼며 밤새 고기를 잡아도 행복했고 황토 속에 정강이가 푹푹 빠져도 외로운 이웃들의 얼굴에서 그늘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게 즐거웠습니다. 평화세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 정치를 변화시키고 사상을 바꾸는 일에 열중하기도 했습니다. 소련의 고르바체프 대통령을 만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를 시도했고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만나 한반도의 평화를 담판지었습니다. 또 도덕적으로 무너져가는 미국에 가서 청교도 정신을 일깨우는 소방수 노릇을 하며 세계의 분쟁을 막는 일에 골몰했습니다.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의 화합을 위해 테러가 난무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인 수천 명을 한자리에 모아 화해의 광장을 마련하고 평화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갈등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우리나라에서 평화 세계가 활짝 열리는 희망을 봅니다. 숱한 고난과 분단의 슬픔으로 단련된 한반도에서 평화의 기운이 용트림하는 걸 느낀다, 그렇게 증언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외적으로 보아서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교단을 책임지고 있는 많은 교단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교회에 어느 누가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태어난 갈릴리 배경, 내가 태어난 내 가문의 배경, 내가 성장했던 과정을 잘 아는 당신들이 나를 믿지 못할 거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한국인으로서 오늘의 조국의 근대화와 세계 앞에 거대한 새로운 장을 펼쳤던 문선명 선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던 분이었던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 총재님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서 하늘의 섭리적 사명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으시고 생애를 마지막 성화하시는 순간까지 세 가지의 큰 타이틀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해방시켜드리자. 존귀와 영광 보좌 가운데 앉아 계셨어야 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이 저질러 놓은 온갖 전쟁과 질병과 고통과 빈곤 속에 헤매이는 타락한 인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가장 큰 제목이 그 하나님을 심정적으로 해방시키더냐. 두 번째는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화 세계를 실현하자. 무엇을 하시든 잠을 자시든 바다에 나가시든 언제나 하나님 해방, 인류 구원 그리고 평화 세계 실현이 언제나 그 어른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는 세계 냉전 구조의 마지막 사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자기 조국이면서 갈라졌던 나라가 네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동서독의 분열이었고 베트남과 월맹과의 분열이었습니다. 예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나라는 다 통일되었습니다. 독일은 서독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고 월남은 월맹 중심으로, 그래서 철저하게 공산주의화가 되었습니다. 예멘도 통일되었는데 유일하게 한반도만 지금 아직도 허리가 동강난 38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있다는 사상과 없다는 사상의 마지막 최후의 냉전의 산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향한 이 한반도의 통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단순히 7천만 갈라진 한국인만의 하나됨인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첫째는 세계 냉전 구조의 마지막 과제가 풀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은 철저하게 유물 공산주의의 결론인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똘똘 뭉쳐진 일종의 종교적 성격을 띤 그러한 집단 이데올로기 체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의 최후의 결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가 강성한 그런 유실론과 무실론의 최후의 대결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 한반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통일 한국이 되면은 기상을 펼 수 있는 그런 비상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한반도의 통일이야말로 38선을 걷어치우고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길이야말로 오늘 반드시 우리가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도 그렇고 조국을 위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 통일을 위한 기반을 세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문 총재님은 길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194개 국가의 통일 깃발을 휘날리게 하였습니다. 선생이 만 50세 되던 1971년도에 미국을 향해 가셨습니다. 수도 워싱턴에 1971년 12월에 내리셨습니다. 미국 운동의 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유럽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미국에 투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신 해부터 매년 미국의 50개의 주를 이웃집처럼 드나드시면서 순회 강연을 하셨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을 이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뿌리자 라고 하면서 미국이 하나님의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희망의 날 대강연회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생기면 의사가 밖에서 오는 것처럼 나는 환자로 치료하기 위한 의사로, 그리고 소방서로 미국을 왔노라고 외치시면서 미국을 순회 강연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을 모아서 직접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2만 5천 명이 운집한 뉴욕의 한 중심인 맨하탄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입니다. 거기서 강연을 하시고, 그리고 양키 스테디움에서 10만여 명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강연하시고, 드디어 1975년도에 바로 미국의 역사에 30만 명의 미국의 참 동서부에서 찾아온 군중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과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가야 할 새로운 비전에 대한 내용을 강조를 하시고, 특별히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걸 아주 열변을 다해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2000년도에 다시 한번 문 총재님이 주도해서 깨었습니다. 1995년도에 미국에서 생긴 종단 가운데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슬람이 타종교와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당차 동양에서 나타낼 현자와 더불어 인류를 구원할 위대한 종교가 된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네이션 오브 이슬람을 창설을 해도 그 본부가 시카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수가 미니스터 페라칸이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흑인 지도자며 동시에 연설을 잘하는 분이에요. 1995년도에 워싱턴에 1 밀리언 맨 마치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명의 흑인들을 모았습니다. 100만 명의 흑인 남자, 1 밀리언 블랙 맨 마치. 그런데 놀랍게도 그 행사가 끝난 다음에 종이 한 장도 남지 않고 깨끗하게 도시가 청소가 되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놀라면서 네이션 오브 이슬람의 위대한 정신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년 후에 1 밀리언 패밀리 마치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명의 대회를 이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측에서 제가 공동회장이고 그쪽에서 미국의 책임자 한 사람 세워서 우리가 코체어로서 1 밀리언 패밀리가 모이는 대회를 이 자리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대회를 총재님에 의해서 계속 워싱턴에서 최고의 인파가 모여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 교단은 지금은
흑인만이 아니고 이제 백인도 오고 황인도 오고 오색인종을 섞는 교단에 대해서 지금도 언제나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종단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선생님이 가장 걱정하신 것은 세계 공산주의의 확대입니다. 공산주의를 안 되겠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물질적으로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산주의의 가장 잘못된 사원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팽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걱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공산주의가 세계 땅덩어리의 3분의 2,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그 종주국인 소련이 심지어 핵무기가 5,678기, 그리고 미국은 그때 2,145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블로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총재님은 대단히 걱정하십니다. 소련의 팽창주의, 전 세계를 적화하고자 하는 공산주의 총수 국가의 이 엄청난 군사력의 확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우리 문 총재님께서는 이 사람의 관상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영화배우 출신이지만 정말로 미국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그런 인물이다. 이 사람을 적극 지원하라.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의 보수로서 그리고 미국이 강력하게 세계 공산주의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무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당선시켜야 되잖아요. 그 당선시키는데 가장 큰 역사적인 노력, 협력,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게 우리 워싱턴 타임즈인 것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에 레이건 대통령이 정말 고마워하고 레이건 대통령의 승리를 예언하고 그 레이건 랜드슬라이드, 레이건의 압승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전면 광고를 내므로 말미암아 이미 서부에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이 기왕 이기는 사람 찍어주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91%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해서 압도적으로 레이건이 대통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워싱턴 타임즈이고 마크웨어 박보이 총재님이 그 일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레이건이라고 하는 강력한 미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제 결국은 소련이 더 이상 팽창주의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DI 작전, 다시 말하면 미국의 우주 방위 전략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비 경쟁에서 소련을 포기시키고 소련을 능가하는 파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그때 적극적으로 이 일을 협조해 준 게 워싱턴 타임즈였던 것입니다. 선생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1968년도에 국제승공연합을 한국에서 창설하고 수백만 명을 교육을 해왔습니다. 미국에 가셔서 카우사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승공연합과 똑같은 조직을 만드셔가지고 수십만 명을 남북미 지도자를 불러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공산주의는 7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 라고 예언을 하시고 1985년 8월 달에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주최회의에서, 국제회의입니다, 그게 몰튼 카플란이라고 하는 냉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낸 시카고 대학의 정치학 교수에게 공산주의의 조언을 선포하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공산주의는 70년을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공산주의가 붕괴를 선언하라. 그래서 결국은 놀라운 선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폴란드가, 그리고 동독이, 그리고 드디어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소련 연방이 해체가 되면서 강력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공산주의의 막을 내리는 역사적인 선언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배후에 가장 강력한 주역의 역할을 한 분이 문 총재님이요, 그리고 워싱턴 타임 뉴스페퍼에 따르는 것을 두 분의 냉전 종식의 가장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였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분이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And you, my friends at the Washington Times, have told it to them. It wasn't always the popular thing to do, but you were a loud and powerful voice. Like me, you arrived in Washington at the beginning of the most momentous decade of the century. Together we rolled up our sleeves and got to work. And, oh yes, we won the Cold War. 또 한 분이 철의 여인이면서 20세기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였던 마가렛 대처 전 영국 수장이 워싱턴 타임즈 창설자이신 문선명 총재에게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에 감사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It isn't always easy. It wasn't easy when the paper's founder, Dr. Moon, first began the Washington Times. And it isn't easy now. But of this we can be sure.
While the Washington Times is alive and well, conservative views will never be drowned out. 다음은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으로 위대한 반공주의자였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워싱턴 타임즈에 대한 증언입니다. And I'd be remiss if I did not thank the founder of the Washington Times, Reverend Moon, for his vision in launching this newspaper and others like it. Without him, there would be no Washington Times, and I think it's appropriate that we pay our respects to him. 이렇게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워싱턴 타임즈가 아니었다면 오늘의 냉전을 종식하고 저 공산주의의 연방을 해체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위대한 일을 해낸 문선명 총재와 워싱턴 타임즈에게 감사의 환호와 박수를 이분이 올렸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인류가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막힘이 없어야 된다. 저 남미의 만델라의 대통령인 고향인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부터 베링 해협을 거쳐 그리고 뉴욕까지 자동차로 달리는 길을 만들자. 그래서 국제평화고속도로를 제창을 하신 것입니다. 이 베링 해협은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를 연결할 수 있는 곳인데 북극해이죠. 그게 88km입니다. 가운데 두 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현대적인 토목기술로 볼 때 그렇게 난공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도 하시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시면서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1990년대 이명훈 총재님은 시작하실 때부터 참가정의 가치운동을 펴오셨지만 90년대 본격적으로 그 운동을 더 확대해 온 것입니다. 순결한 사랑, 행복한 가정,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초요 평화세계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정 운동의 결국은 이것은 본연의 인간성 회복운동이요 잃어버렸던 사랑의 질서의 회복운동인 것입니다. 결국은 평화세계 구현을 위한 그런 초종교 초인종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이론과 근본 체제를 중심으로 한 많은 말씀을 진리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주제별 정선이 한국에만 1200종, 전 세계적으로 3000종 이상의 많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4대 성인 어느 누구도 당대 제세시에 국경을 넘어서지 못하고 단 한 권의 책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실은 단 한 편의 실제 비디오도 남아있지 않는 것에 비하면 문 총재님의 이 위대한 진리의 또 말씀의 자산은 실적과 더불어 영원히 청사에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통일운동이 화려한 곳에 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1951년도 피난 시절에 이렇게 레이션 박스로 얼기설기 지어진 초라한 운막집 같은 곳에 사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인류를 구원할 원리 원본이라고 하는 기초를 다 책을 만드시고 통일운동을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오셔서 1954년도에 세대문집이라고 하는 8자 방 2개밖에 안 되는 곳에서 오늘 이 엄청난 간판을 가지고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또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뜻으로 이 일을 출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위에 그 어른의 뜻이 받아들여지시면서 이제 1970년대 서울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이 전범목교회를 지어서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본부교회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 청평의 피스팰리스 천정궁이 지어져서 세계를 지휘하는 지휘본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범내골에서 천정궁까지 이것이 어찌 기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실체육관은 총재님이 쓰시던 단골로 쓰시던 장소입니다.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거대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맥시멈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신랑 신부 3만 5천 쌍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단골로 활용을 하시면서 전 세계에 수백만 쌍을 새로운 축복 결혼으로 참된 가정이 이상세계의 출발이다.
월드 피스는 세계 평화는 주로 아이디얼 패밀리, 참된 가정을 통한 세계 평화의 실현, 바로 그것이 생애의 목표이셨던 것입니다. 1993년도에 세계 평화 여성연합의 총재이신 한학자 총재님께서 미국의 국회에 가셔가지고 가정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상하구 의원들이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그 레졸루션, 말하자면 지원서, 지지서를, 성명서를 발표하고 200여 명의 상하이 의원들이 사인을 해서 오늘 7월의 네 번째 주일을 패런데이, 부모의 날로 정하자. 7월 네 번째 주일이 패런데이. 그래서 전국 50개 주에서 아주 가장 훌륭한 부모, 그 해의 훌륭한 부모를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50명의 50개 주를 대표한 부모가 워싱턴에 모여서 국회에서 행사를 하고 그 지역의 상하 의원이 메달을 주고 상품도 해주고 그 다음에 국회의장을 만나고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는 스케줄을 매년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게 대통령이 언제나 화이트하우스에서 축하의 전문을 보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언제나 우리가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가장 크게 NGO 활동을 해오던 분들이 언제나 함께 연대 세미나를 지금도 계속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총재님은 이제 인류가 하나가 될 때다. 초종교, 초국가가 중요하다. 국경을 넘어서 종교를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 인류가 하나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본격적인 초종교, 초국가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이 지구성을 놓고 보게 되면 아직도 90여 군데에서 지금 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갈등, 투쟁, 기가 막힌 싸움들이 90여 군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크게 대별을 해보면 이 지구성에 화약고가 두 개가 있습니다. 화약고, 지금 언제든지 불이 붙을 수 있는 화약고가 이 두 군데가 잘못 불이 터지면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이제 3차 대전이 벌어지면 지구는 끝입니다. 가공할 핵무기가 그대로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중동에서 종교 간의 갈등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한국에서 남북 간의 사상적인 갈등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재님은 이 두 가지, 이 두 하약고를 조용하고 잠재우지 않으면 인류의 평화가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 미국의 지휘본부를 두시고 이 두 군데를 직접 선두에 서셔서 신화 작업을 지금까지 해나오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맡은 일익이 중동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실감 있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파와 그리고 종교의 이념을 극복하지 못하고 2001년이 평화와 화해와 일치의 세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과 싸움과 분쟁의 결정적인 세기가 다시 열리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9.11 사태. 제가 조금 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 아주 폭격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내렸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날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뉴욕 호텔 본부에서 열흘 후에 다가올 12,000쌍의 성직자 부부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아까 여러분 맨 처음에 그 강연하던 그 자리에서 문선명 총재님 양이군의 축복을 받고 목사님들이 앞장을 서서 미국을 구하는 운동에 새로운 신앙 운동을 펴겠다고 결의하면서 12,000쌍의 축복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비행기 4대를 이슬람의 극렬주의자들이 납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국방의 상징인 미국을 쓰러뜨려라. 그 배후는 누구냐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독교란 말이에요.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의 충돌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문 총재님은 어디 계셨냐면 알래스카 코디악에 계셨습니다. 코디악에. 거기서 바다에서 정성을 들이고 계셨습니다. 그 전화를 빨리 드렸죠. 그 보좌관한테 빨리 지금 텔레비를 켜보시오. 훈독회 어르신이 하시니까 텔레비를 켤 수가 없잖아요. 그 두 번째 빌딩이 무너진 다음에 빨리 텔레비를 켜란 말이지. SOS를 보내니까 이제 보좌관이 텔레비를 켜서 보시고는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 사흘 동안을 2층 기도실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식음을 전폐하시면서 큰일 났다. 사흘 후에 제가 뉴욕에 있는데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사 양, 큰일이다. 미국이 지금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니 대통령한테 얘기해라. 대통령부터 미국 조야의 모든 백성이 다 회개하고 미국을 위해 기도해라. 만약에 이 9.11이 그대로 3차전으로 가게 되면 세계는 끝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열흘 후에 모든 미국의 주요 종단들을 같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욕 호텔 바로 옆에 맨하탄 센터에 2,000여 명의 미국의 각계 조야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지사도 오고 모슬렘 대표, 회계 대표, 이슬람 대표, 기독교 대표, 심지어 불교 대표까지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를 위한 특별 조찬 기도회, 회개 기도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도 이런 고맙다는 인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통령이 함께 행사에 참석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12,000명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우리 성직자 축복운동을 중단하고 행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대표 목사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도 구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닥터 YT 워커라고 할렘의 가나안 교회 목사인데 이 양반 정말 존경받는 마틴 루터 킹의 비서실장이었던 분입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에게 정말 고마운 인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부흥단의 일원인데 우리와 함께 일하는 ACLC의 중요한 비숍인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 내외분이 한학자 총재님을 모시고 퇴직하신 다음에 박보희 총재님과 더불어 일본의 5대 도시를 순회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의 한 위대한 대통령이 이렇게 내외분이 한 종단의 정말 참 지도자를 모시고 다닌다고 하는 거,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그분의 이념과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일본에서 수천 명이 미국과 자매기를 맺는데 와싱턴에 왔을 때 저는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언론에서는 비판도 했어요. 그때 그 부시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이런저런 소리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하고 그러지만은 나는 문 총재님의 오늘 참 가정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평화세계 실현에 절대 동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온다. 그러면서 참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동 평화를 위한 대행진, 2003년 3월 17일 이라크 전쟁이 벌어졌는데 큰일 났다. 이 이라크 전쟁이 잘못 가면은 지금 세계대전으로 바로 가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그때 저희가 지시가 이 모든 이라크와 미국의 갈등의 진원지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거기를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루살렘에 한 20년 전에 가보고 안 가봤거든요. 그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중동의 모든 주요 지도자를 미국으로 데려와라. 그래서 와싱턴으로 데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가 통곡의 벽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성지입니다. 여기에 지난 문 총재님의 10여 년 노력을 통해서 지금은 완전히 화해와 사랑과 일체의 새로운 분위기를 대전환시켜 나가는 결정적인 모멘텀을 총재님이 주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모슬렘, 유대교, 기독교 지도자를 미국으로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전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3천만 명의 무슬림의 종단을 배경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캐나다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아주 문제 인물들입니다. 전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슬람과 유대교단과 기독교의 최고 책임자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은 유대교의 라바이거든요. 대학의 총장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단의 지도자고 이 사람이 이슬람 지도자인데 문 총재님이 따로따로 불렀습니다. 왔는데 거기서 만나고 아름다운 포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총재님이 이렇게 탑 정상들을 부르셔가지고 강한 교육을 통해서 정상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라고 지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본격적인 종단과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의 대표들 함께 중동 여행을 시작을 해서 지금 수십 차례, 100여 차례 넘는 여행을 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3번씩을 중동에 가야 되는 그런 강행군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가자마자 이스라엘 국회에서 행사를 하고 또 팔레스타인은 샤리아, 이슬람은 정치보다도 종교가 우위인 것입니다. 거기서 회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잠깐 보면은 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예요. 이거 지중해거든요. 예, 요 나라가 아주 조그매 인구가 지금은 700만입니다. 미국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까? 신앙 때문에. 여러분 시오니즘이라는 이게 참 무서운 사상입니다. 시오니즘, 선민 사상. 그래서 옛 다윗의 왕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랍까지 해서 전부 7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1억 5천 아랍을 완전히 묵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본래 살던 사람은 팔레스타인인데 이 두 지역에 300만이 살거든요.
이 지역은 완전히 이렇게 고립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완전히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담을 완전히 쌓아버렸습니다. 담이 얼마나 높냐면 8m인데요.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 장벽입니다. 길이가 850km. 서울, 부산이 한 400km 되죠. 이 조그만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에 여러분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났던 마을도 이 담을 다 쌓았어요. 패스포트가 없이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학교가 갈라지고 이웃이 갈라지고. 그러니까 왜 갈라졌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시큐리티 월입니다. 팔레스타인이 자꾸 자살 폭탄을 하니까. 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분리장벽입니다. 이게 치열한 지금 공방이 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 상황이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문 총재님이 안 되겠다. 전 세계에서 3,000명을 데리고 가라. 전 세계 평화대사 3,000명을 데려왔습니다. 정치, 종교, 타업 지도자급들을 전 세계에서 그리고 통일가의 모든 지도자도 한꺼번에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이 황금성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슬람 사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은 완전히 이스라엘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경계를 쓰고 있어요. 여기는 아무나 안 되는데 여기에 최고 책임자가 셰이크 후세인이라고 이건 팔레스타인에서 임명을 합니다. 정말 문 총재님이야말로 이 성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오늘 자기들의 이 억울한 사정을 세계에 호소할 수 있는 이 길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저희들하고 보통 가까운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통일그룹에서 또 UPF가 또 가정연합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더 오픈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0명이나 같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국의 벽 앞에서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엄청난 대회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 팔레스타인 역사에 없는 2만 명의 대회를 통해서 오늘 초종교, 초인종으로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하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데모를 벌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크리스천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릴 깜짝 놀랄 소식이 있어요. 예수님을 왕권 즉위식을 해 올렸던 평화의 왕으로 모셨던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문 총재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셨던 예수님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만 단 한 번도 그렇게 대접을 못 받고 돌아가셨다. 지금이라도 그분을 평화의 왕으로 모셔라. 그래가지고 왕권 대관식을 해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던 다윗 왕의 왕관과 다윗 왕의 용포를 가지고 오늘 만인이 보는 중대하는 앞에서 예수님에게 2000년이 지난 뒤지만은 예수님을 영광의 구세주요, 인류의 구세주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으로 추대를 했던 위대한 행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총재님의 지시에 의해서 아라파트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아주 세계에서 제일 만나기 어려운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하늘이 길을 다 예비를 해놓았어요. 이 장벽을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라파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경계하고 완전히 그냥 연필 하나도 들고 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총재님의 진실을 알고 제가 10여 차례를 만났는데 정말로 다정다감한 사람입니다. 점심을 같이 먹으면 점심 먹는 시간 반 이상을 남을 배려하느라고 반찬도 음식도 남에게 나눠주느라고 자기 걸 먹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 그룹이 갈 때마다 아라파트가 우리를 만나 주어서 정말 다정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2004년도에 총재님께 보고를 드렸더니만은 영계에 가서라도 평화대사, 평화의 노력을 중동 평화를 위해 일을 하게 해라고 영계 평화대사로 임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세계 청소년 축구를 진흥해라 그래가지고 왕고를 통해서 축구 진흥 기금을 주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쪽에 13명의 축구팀을 만들어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리그전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제 결승전 때 그 시상을 위해서 제가 갔는데 정말 이 우승팀이거든요. 애들이 잘생겼어요. 이런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이렇게 평화대사관을 세웠습니다. 이 아바스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우리도 지금도 가깝고 대단히 친서방적이고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차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반은 요르단의 왕자인데 요르단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거든요. 지난 5월 18일 날이 예루살렘 선언의 중대한 그 3개 종단의 화해와 일치를 선포하는 선언의 10주기였습니다. 그 10주기 행사를 위해서 한국의 우리 평화대사들이 또 한국의 모든 교구장들이
참 느보산을 방문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행사를 했는데 우리 전체를 인솔하고 우리 김민아 평화사회 회장님이 같이 가셨어요. 가서 요르단의 이 왕립 사원입니다. 여기가 이분이 요르단의 그 소위 왕사입니다. 왕사 사원의 거기에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학자이기도 하고 천성경을 아랍어로 전부 번역을 한 분이에요. 교수이기도 하고 이분이 문 총재님을 정말로 존경하셔요. 우리 민족이 분단이 된 것은 지금 단순한 남북 간의 국토의 분단이 아니에요. 이념과 사상과 체제를 가지고 완전히 북쪽은 일종의 대형 종교의 성격을 띠고 나눠졌기 때문에 다양한 평화운동을 위한 이런 남북통일운동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활동과 내용을 직간접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북경에서 여러 차례 남북한 대학생 통일운동도 세미나를 해오고 그래왔던 것입니다. 이제 1990년 문 총재님께서 세계 미디어의 대표 그리고 전현직 정상들 30여 명을 이끌고 모스크바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모스크바가 가장 강성하던 때요. 가셔가지고 이 고르바초프 내외를 만나신 것입니다. 이 고르바초프를 만나가지고 문 총재님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셨어요. 첫째, 소련의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전부 해체해라. 그리고 핵 개발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적화 전략을 포기해라. 그리고 레닌의 동상을 철거하시오. 이야, 이건 뭐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주 미래를 책임질 3,000명의 젊은이들을 미국으로 보내시오. 내가 교육을 하겠소. 그런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 나라의 정상한테 한 민간 지도자로서 종교 지도자가 그런 제안을 한다. 이건 제안 자체도 어렵지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을 읽은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결단을 한 거예요. 자기 당대의 개방과 개혁을 주장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공산주의의 종언을 선포를 실천을 했던 분이 고르바초프. 그래서 30개국에 해당하는 연방체제를 완전히 해체해버렸잖아요. 소련 대학생이 미국에 왔습니다. 3,000명 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유의 바람 그리고 시장경제의 중요성 이런 걸 가르쳐가지고 다시 소련으로 돌려 보내게 된 거예요. 이들이 고르바초프로 소련의 혁명을 지원하는 우방 지지 세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이제 휴가를 가 있는 동안 혁명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혁명을 주도했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KGB의 국장,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에요. 여러분 KGB 국장과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 합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이제 완전히 고르바초프를 아직 가둬놓고 이제는 죽이기 직전이에요. 탱크가 동원되는 그 앞에 고르바초프를 구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 불러서 교육을 했던 그 3,000명의 젊은이들이 다시 공산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탱크 앞에 전부 들어 누워버렸어요. 정말 고르바초프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총재님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고르바초프는 아마 지금 이 지상에 없을 거예요. 한국의 문 총재님의 초청으로 오셨습니다. 한남동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손을 붙잡고 다시 말씀을 나누시는 장면이에요. 야, 고르바초프 대통령 저도 가까이서 보았는데요. 이분은 참 하늘이 택한 양반이에요. 그리고 숙명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지원할 양반이에요. 숙명적으로. 이 양반 오른쪽 이마에 보면요. 한반도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그거 진짜 한반도 지도예요. 보면은 똑같이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선봉에 서야 할 사람이다. 그 책임을 다해야 양반은 미션 어컴플리시, 사명 완수하는 거예요. 문 총재님께서 1991년도에 하와이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평양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놀라운 사건. 철천지 원수에 사실은 총재님을 5년간 감옥으로 가게 했던 그 원수를 만나신 거예요. 만나기 전에 거기 만수대 의사당에서 2시간 동안을 연설하면서 주체사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문선명 선생, 북한의 주체사상이 틀렸다. 주체사상은 통일이 안 된다. 적화 전략을 포기해라. 이야, 이게 보통 배포가 있는 어린이 아니죠. 거기 어딘데.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김일성 주석을 만나시고 문선명 총재와 김일성 주석 사이에 합의된 요항입니다. 여러 가지 남북 간의 학술 교류, 문화 교류, 경협 사업, 북한 돕기 운동, 평화대상 방북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리트레니어스가 여러분 같죠? 청년 세미나가 북경에서 그런데 특별히 이번에 평화자동차, 보통강 호텔 그리고 평화센터를 건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양에 있는 그런 여러 시설들이죠. 특별히 자동차 공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북한에 처음으로
지금 첫 자동차 공장이 조립 공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게 30만 평 완성 자동차 공장의 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렇게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평화자동차의 상업 광고인데 북한에 공산주의과는 광고가 없거든요. 이 애드버타이즈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자본주의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남북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역량 기반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특별히 일본에 있는 우리 제1동포 가운데 양분되어 있는 총련과 민단을 하나로 엮어서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2004년 7월 4일 당시 일본 총회장이던 유종옥 회장을 앞세우셔서 민단과 총련을 하나로 묶어 남북 통일을 위한 기반을 위한 평화통일연합을 창설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약 때로는 1000명, 때로는 2000명을 한국으로 또는 하와이로 또 미국으로 총련과 민단 양측의 지도자들을 불러 교육을 해 나오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토록 기다리셨던 기원절 행사를 성대하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청신 피스 월드센터에서 이렇게 봉헌을 하고 선생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의지와 뜻을 상속받자고 하는 결의를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중단 없는 전진을 더해가기를 부탁하시는 어르신과 더불어서 전진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나신 다음에 한학자 총재님께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부에서 세계평화여성연합 창설 기념대회를 하시고 유엔 사무총장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공관에서 이 총장 내외분이 정중하게 한학자 총재님을 모셨습니다. 뵙자마자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님이 한학자 총재님, 참 위대하신 문선명 총재님이 가셨을 때 직접 가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제 그 어른이 남기신 한국이지만 위대한 세계사적인 이 성업을 한학자 총재님을 중심으로 잘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한 총재님께서 사무총장을 한국 사람으로서 2번이나 하게 하는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제 지난 첫 임기 5년을 잘 보냈습니다. 이제 후반기 5년은 정말로 우리 조국 통일을 위해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일합시다. 나도 오늘 세계 통일을 위해서 함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두 분이 정말 다정하게 악수를 하면서 오늘 참 한국인으로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과 오늘 참 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아 세계를 평화의 세계로 앞장서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소프트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참 어머님 한학자 총재와의 따뜻한 참 그 대화의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 총재님은 비전 2020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2020년이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이다.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통일운동은, 그리고 대한민국에 의식이 있는 분들은 평화대사 그리고 의로운 사람, 양심 있는 사람 모두 들고 일어나서 저 북녘동포 2200만을 해방하기 위한 선봉에 서야 된다. 비전 2020, 그 해가 문 총재님이 탄신하신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통일의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1천만 이산 가족의 한을 풀어드려야 됩니다. 아직도 가족의 안부를 모르고 아직도 부모 형제 간에 갈라져 있는 이 기가 막힌 우리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을 우리 당대에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대에 청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녘의 동포를 구원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되면은 즉시 한국은 2020년에 세계 경제 7강으로 외적으로도 성장해야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2030년이면 세계 문명의 중심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강한 대한민국, 외적으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상적으로 강력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북쪽에서 누구도 존경하지 않지만 문선명 총재님과 통일운동만은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총재님 가셨을 때 북쪽에다가 우리 여러분 세계평화회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남쪽에서 교회 이름으로 지어진 첫 빌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에 다가올 남북한이 열린다 하더라도 저렇게 철저하게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허구를 완전히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주체의 사상을 극복하는 이념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은 문 총재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한 헤드윙 사상, 통일 사상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민간 주도형의 통일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해야 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열강 구조를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소련을 적어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적극적 지지 세력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야 될 때 마지막 국가의 운세는 천운과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반도가 지난 60년간 분단 치하에서 이 엄청난 해구산을 머리에 이고 오늘 세계 경제 대국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 이것은 하늘의 도우심이요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가 세계 앞에 드러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이 이 민족을 세워서 해야 할 책임과 사명과 섭리적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 총재님께서 전 세계 그동안 93세계를 통해 닦아오셨던 국내외적인 기반 전체를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때입니다. 이미 그 일을 주도하시다가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조통이라고 하는 종지부를 찍기를 바라시면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내외 귀빈 여러분, 총재님은 본질적으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정치인도 아니요 사업인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 양위부자말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고 참 부모의 사명으로 오셨던 위대한 삶이었던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해방, 그리고 인류의 구원, 영원한 평화 세계의 실현이라고 하는 위대한 지표를 보여주시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성화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업적이 마지막 지구성 땅끝까지 이루어지기를, 그 일에 선봉에 서기를 바라는 총재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보고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